9월 3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253일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정강훈 목사 그 코로나 확진 판정받은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다가 어제 퇴원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여러분들 혹시 보신지 모르겠지만 성북구 장이동 사랑제일교회 그 앞에서 이제 전 목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던 전 목사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약속 그리고 순교. 이 키워드가 두 가지인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 기자회견 내용 관련해 가지고 언론들이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좌우 신문 또 기독교 계열 신문 망난하고 전부 다 전 목사의 기자회견을 개변 또 자기 변명이 일관에 있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세계 질타를 했습니다. 질타. 언론이 왜 그렇게 맹폭을 퍼붓을까요? 언론이 전 목사에 대한 악한 감정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런 시각으로서 전 목사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까요? 또 이와 맞물려 가지고 어제 저녁에 전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전 목사는 조만간 보석이 취소되고 아마 다시 재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전 목사에 강해지는 여러 가지 지금 고소고발건이 많습니다. 그래야 된다 그러면 전 목사는 재수감 과정에 있어서 이제 검찰로 불려가지고 계속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참 어제 기자회견 관련해 가지고 JBC 뉴스도 전 목사가 순교라는 말씀, 약속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비판적 시각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이가 약속을 해주면 광화문 집회고 뭐고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들. 그 정강훈 목사한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약속에 대한 일임을 했습니까? 그런 어떤 자만심의 기자회견들요. 어제 솔직하게 저도 상당히 그런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JBC 뉴스 비판을 했습니다. 전 목사의 어떤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JBC 뉴스는 전 목사가 지난 17일 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갈 때 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분한테 전 목사에 대한 비난을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전 목사 지지자들 JBC 뉴스 들어와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또 구독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저는 전 목사에 대한 전반적인 비난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순교라는 말 자체 그리고 어떻게 해서 문재인 정권 저 정권을 향해 가지고 개죽음이 되지 마라. 그리고 전 목사는 약속할 수 있는 상이 아니다. 또 문 정권은 그 약속을 받아들일 만마다 라는 저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JBC 뉴스를 공격합니까? 그냥 그들은요 보고 싶은 대로 듣고 또 보고 싶은 대로 보세요. 어제 제가 간만에 좀 비난을 받아가지고요. 저는 비난 자체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안 씁니다. 또 이 비난 자체가 JBC 뉴스를 또 애청해 주셨던 애청자분들의 어떤 해초리로 보는데요. 관점적 포인트가 틀립니다. 그대들은 스타일물을 넣어주면 와 그러고 그게 대해서 약간 선약을 넣어주면 와 이 개새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할 자는요. JBC 뉴스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으로 가세요. 문재인 정권으로. 이 양반들아. 에? 이 뭐하는 방송인가? 라는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뭐하는 방송인가? 네가 뭐하는 인간인가? 내한테 알려주면 내가 뭐하는 방송인지 이야기해 줄게. JBC 뉴스는요. 2012년 10월 18일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보수파를 지향하는 매체입니다.
굳이 뭐 보수파라고 지랄이고 떠나갑시다. 그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고 종북 쓰레기들 파묻어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앞장서는 방송입니다. 그것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기어들어와가지고요. 깐죽깐죽거리지 마세요. 깐죽깐죽. 오늘은 그대들의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제가 작사를 내주죠. 예? 논리에 대해서 맞짱 뜨고 싶으면요. 연락하세요. 맞짱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대할 사람은 JBC 뉴스가 아닌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문재인 정권 그 추종 세력들입니다. 내가 정가훈 목사에 대해서 내가 깎아내렸습니까? 내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정가훈 목사 지지자들에 대해서 내가 폄훼를 했습니까? 시향반들 앞뒤 상전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시 그냥 자만으로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후원을 달린 적도 없고요. 그대들에게 업소한 적도 없습니다. 예전에 JBC 뉴스를 보던 분들 다시 들어와가지고 역시 JBC 뉴스가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라고 논조가 뭐냐라고 시부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다시 말하지만요. 예? 기어 나가세요. 기어 나가. 기어 나가면 지금 세상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보면 온갖 잡다한 소식 다 있습니다. 아찔합니다. 단독 특종 이제 했다 뭐 했다 아주 그냥 신났더구만요. 그런 유튜브들 실컷 보세요. 예? JBC 뉴스는 선택받은 자들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논평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비판적 기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아닌 꼬운 식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인신공격식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요. 그대들의 앞날도 참 한스럽다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요. 자든 우든 좌우 떠나가지고 인간성을 제일 먼저 봅니다. 좌파도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성이 들어오면요. 자든 우든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 자가 우가 개념이 뭐예요? 뭐 문재인만 반대하면 반문만 쓰면 전부 다 뭐 우파고, 예? 또 뭐 문재인만 지지하면 전부 다 좌파입니까? 그 이분법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개뿔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전 목사에 대한 순교가 무엇인지, 전 목사의 약속이 무엇인지, 또 왜 언론이 이렇게까지 지금 전 목사를 공격하는지에 대한 것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2017년도 3월 10일 날 5명이 탄핵 무효를 치다 잡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타살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뭐 죽었을 때 뭐 자살일 것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3월 10일 날 죽었던 분들, 잡고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어떤 분이시죠? 어떤 분이십니까? 타살입니까? 타살. 여러분들 다 틀렸어요. 다시 한번 달아보세요. 순국이요? 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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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살입니다. 타살. 다 틀렸어요. 그분들은요,
순교자, 순국 열사 진짜 비슷하게 노는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열사입니다. 열사. 존진 대표가 이야기하는 5명의 열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1919년도 3.1 운동에서 목숨을 던졌던 유관순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관순을 순교자라고 부릅니까? 순교자라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순교자 아닙니다. 유관순은 뭐라고 불러요? 열사라고 부릅니다. 열사라 불러요. 안중근을 뭐라고 부릅니까? 일본에서는 안중근을 테러리스트 막말을 하는데요. 안중근을 뭐라고 부릅니까? 안중근도 열사고요. 윤봉길 열사입니다. 자, 열사가 뭡니까? 나라를 위하여 절을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해 싸운 사람을 열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목숨을 던진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순국 열사라고도 표현하죠. 자, 이 문제의 대입을요, 정강훈 목사에게 얘기를 합시다. 정강훈 목사가 나라를 위해서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과 저항하다가 죽었다. 말 그대로 죽었다 합시다. 예? 열사예요, 순교자예요? 열사입니까, 순교자입니까? 뭐라고 봅니까, 여러분들? 정강훈 목사가 한 달 뒤 문재인 정권이 약속을 안 지켜줘가지고 본인의 말대로 목숨을 던지겠다 각오를 했습니다. 또 순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강훈 목사가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셨다. 뭐라고 부릅니까? 순교요? 자살요? 그는 자살에 가깝습니다. 즉, 그 자살은요, 열사적 행위입니다. 열사. 순국 열사입니다. 순국이라는 말은요, 한자라 붙이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에 절대적으로 나는 이 신앙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바로 가면 죽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럴 때 그분을 순교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리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많은 매체들, 정강훈 목사가 기자회견에 대해서 전대민문의 전염병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궤변을 이어갔다. 목사가 아닌 선동과 정강훈의 모습을 기약한 자리였다. 전 목사는 문재인을 성토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상관이 없는 1948년도 건국절 논란 등을 꺼내들며 문재인 사과를 요구했다. 또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기극이라 했다. 예전부터 그가 집회나 유튜브에서 주장해온 내용을 반복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진단도 현실과 동떨어졌다. 또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재차 심각해지며 그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1,084명에 이르고 있다. 저와 교회를 위해 여러분께 진심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한 말의 진위가 의심스럽다. 그에 대해서 전 목사는 이날 선지자로 규정했다. 정치가 사회운동가가 아닌 한국교회를 이끄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다. 집회 목회자라면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자세부터 갖춰야 된다. 믿음도 확신으로 굳어지면 오만과 편견으로 변질될 수 있지 않는가. 전 목사의 지난 행보는 사실상 정치인과 다름없었다. 2008년 이후 4번의 총선에서 당명을 바꿔가며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 현실 정치에 개입해왔다. 그런데 정치가 운동가가 아니라 이만한 자기 부정도 없을 터다. 그리고 이 개신교에서도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정가원 목사에 대한 이 책임들, 이에 관련해 가지고 선동적 행보를 중단해라.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중앙일보가 오늘자 사설에 정가원 목사를 맹비난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정가원 목사뿐만 중앙일보뿐만 아닙니다. 국민일보도 오늘자 사설에서요, 아주 전 목사의 어떤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후안무치 헛웃음이 나오는 궤변이다.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방역을 전두주의하고 있는 정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등을 고발하겠다고는 어처구니 없다라고 이제. 그리고 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뭐 서울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반하장도 후안무치다. 전 목사는 빨리 전 목사에 대해서 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고 촉구했습니다. 뭐 경향신문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사설을 줬고, 뭐 일부 뭐 인터넷 신문은 말도 못할 정도로 전 목사를 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까지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언론들이 정 목사에 대한 마녀 사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마녀 사냥의 어떤 또 빌미를 만들어 준 것도 또 전 목사 행위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사설이라든지 혹은 다른 게 나왔을 때 가장 큰 게 이제 여론의 반응이 네티즌들 반응입니다. 그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요, 정말 입에 담기조차 힘들 정도로, 제가 방금 이제 방송하기 전에 20분 전에 봤습니다. 사이비 교주 주제에 뭐 순교는 무슨, 또 빨리 순교할 수 있도록 모금 운동을 하자라는 것들. 그냥 자살하면 된다. 자살자다. 그리고 빨리 자살해라라는 얘기들. 그리고 한 달 내로 순교해라. 순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순교에 대한 파티를 하겠다. 그리고 또 순교에 찬성한다. 순교가 아니고 천벌이다 등, 지가 뭐 너무나 가격한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매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진보 우파 보수 신문 가릴 것 없이 다 전 목사를 질타합니다. 어제 제가 우려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전 목사가 이런 기자회견 자체, 이것은 또다시 빌미를 줄고 있다. 이 전 목사 개인의 기자회견은 개인은 상관없는데요. 전 목사의 기자회견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 우파의 수준, 또 태극기를 들었던 우파들에 대한 똑같은 취급당하고 있다는 그 자체, 전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저도 잘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가격하게 전 목사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 본질은 사실 이게 아닌데, 하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저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요, 전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빌미를 줬습니다. 어제 사과를 해주면 광화문 집회고 뭐고 그만하겠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에서 물러나라고 강조했다라는 이 말들. 이날 정가원 목사의 그 주장은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결기, 각오를 다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뚜껑이 열린 것은 사과를 해주면 광화문 집회고 뭐고 그만하겠다라는 것들. 자, 저는 이 편에 대해서요, 광화문 집회가 정가원 목사의
개인 집회였습니까? 개인 집회였습니까?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준 이 우파 국민들이 몇 명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공화당 또 다른 단체 털기를 들었던 분들 몇 분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전부 다 부정합니다. 우리가 김종인이가 지난 8월에 광주 5.18 미역 가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사과를 했습니다. 보수 우파를 대신해 사과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격 누가 줬습니까? 1980년도 국보위에 참여했던 김종인이가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눈물 흘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보수 우파 언론들은 다 진정한 사과를 했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줬습니까? 이에 대해서 뭐 정광훈 목사 지지자든 아니든 간에 김종인이가 무슨 자격으로 보수파를 대변한 사과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어떤 자격으로 사과를 한다 그러면 광화문 집회고 뭐고 그만하겠다. 광화문 집회고 뭐고 그만하겠다. 사과요. 사과란 말을 생각하니까 한교안이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사과입니다. 사과랍니다. 사과라는 것은요, 상대 진정성이 있을 때 사과가 놉니다. 문재인 정권이 사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나라 정권입니까? 약속을 지키라. 약속요. 약속. 프로미스 영어로. 또 일본어로 야쿠소쿠로 합니다. 약속 좋죠. 우리가 저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태극기 투쟁을 했습니까? 정광훈 목사에게 묻습니다. 특정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아스팔트에 놓으셨습니까?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고 그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국민 자원으로 끌어내리고 다시 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해진 탄핵이 불법이고 사기이기 때문에 또 현재 1253일 인신 감금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야만 진정코 이 대한민국 자유가 바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약속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촉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태극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만심이고 자기 궤변, 자기 어떤 변명, 언론의 지적이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해주면 광화문 집회고 뭐 그만하겠다. 광화문 집회고 뭐 그만하겠다. 광화문 집회가 정광훈 목사의 전용입니까? 전용입니까? 정광훈 목사는 그런 식으로밖에 투쟁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투쟁을 합니까? 누가 감히 약속을 합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정광훈 목사에게 그 약속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사가 누굽니까? 대행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가 감히 약속을 한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외치는 겁니까? 정광훈 목사는 2018년도 12월 30일 날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던 최대 역적 배신자 김무성에게 탄핵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는 놓고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 중에 한 명입니다. 누가 전 목사에게 이런 권한을 줬습니까? 또 보수대 통합에 참여 안 하는 세력들을 보수파 분열 세력이라고 했고요. 우리 공화당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보수파에 참여하는 정광훈 목사에게 이런 것들 일임을 했습니까? 정광훈 목사는 지난해 우리 공화당이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광화문에 징계해 올 때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발전 안 된다고
폄훼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단행무예를 외쳤던 그 어떤 그 국민저항 했던 그 목소리가 나라를 저해하는,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자들입니까? 언론의 지적대로 전 목사는 기독 자유통일당을 안 만들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정치인들 배출하기 위해서 총선에 3번의 선거에 걸쳐가지고 총선에 후보자를 안 내보냈습니까? 이번 4.15 총선에 김문수는 김문수가 이끄는 정당 우리공화당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공화당은 자유통일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를 다시 백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 전국에 걸쳐가지고 다 출마자를 내보냈습니다. 때로는 정치가요, 때로는 성직자요, 때로는 사회운동가입니까? 뭡니까? 정체가 뭡니까? 우리공화당이 대해서 돈통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언제 어디서 돈통을 돌렸는지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사과를 해주면 광화문 집회 뭐 그만두겠다라는 발언들. 만약에 이 체제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고 다 사라집니다. 주사파들은 북한의 남조선 혁명 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전략을 지금 실현 중인 듯합니다. 자경 세력이 도리어 주인을 노릇하고 급기야 전체주의적인 세력들이 자유민주 세력을 지금 말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을 뒷받침하는 전대협 주사파 등 이들이 이미 대한민국의 행정, 입법, 사법권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자, 전 목사의 순교론, 자유민주를 지키고 자경 세력의 어떤 이 같은 폐악적인 상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우국 충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약속이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적 저항과 투쟁력의 결집을 모아야 되고 그 속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지키겠다라는 그 국민과의 어떤 대약속이어야 됩니다. 나 전광훈이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문재인의 약속의 전제를 건다는 것 자체는 그건 또 다른 출구 전략입니다. 자, 약속만 지키면 광화문 집회가 뭐 그만하겠다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지난 4, 50년간 대한민국을 부정한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역사관, 정체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파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자들입니까? 그 정상적인 자들이라면 이미 약속을 했겠죠. 전 목사가 문 정권을 향해 순교하겠다 해서 이 정권이 부담을 가질 정권입니까? 어제 청와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가원 목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가원 씨로 지칭했습니다.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빨리 여권에서는 정가원 목사를 구속시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괴물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무섭게 사법당국도 어제 경찰이 바로 전 목사 압수수색 단행했습니다. 법은 또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재수감될 것 같습니다. 전 목사가 구치소에서 순교하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전 목사가 수감되면 24시간 특별 감시 체제가 가동돼 가지고요, 순교하고 싶도 하지를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들은 전 목사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이 많습니다. 전 목사와 교인들이 코로나 좀 확산으로 지금 몰려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전 목사에 대한 곱지 않는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 속 진실은 그렇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미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광화문 집회에 몰려가면서 수도권 확진 주범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희생양을 재단에 이미 올려버렸습니다. 결국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 문재인을 탄핵시키겠다, 문재인을 하야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재인 구명줄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그로부터 급속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광화문
앞으로의 향후 문재인 정권 퇴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권과 미래통합당은 지금 현재 강화문 집회에 놓았던 모든 분들, 우파들을 극우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우 사냥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아주. 그렇잖아요. 옆집 이쯤 사람 보면 강화문 집회 왔다 그러면 다 피합니다. 어제 저한테 전화 왔던 분, 전화 통화했던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가게를 하는 분입니다. 종로가 강화문하고 가깝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강화문에 종로에는 지금 손님 하나 없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종로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그 하나의 그걸로만으로요. 모든 국민들 강화문 집회 나왔다 그러면 다 피합니다. 엄지학 위원장 울산에서 오래 사셨고 상당히 거기에 토착인입니다. 그런데 강화문 집회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냥 태극기를 드는 우파 세력 중에 강화문 집회 엄연히 갔다 왔다는 그런 하나의 추측만으로도요. 정가원 목사는 여기저기서 지금 깊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7일 날 제가 누구를 잠시 만났는데요. 그분이 강화문 집회를 갔다 오셨던 분이더라고요. 제가 티는 안 냈습니다. 그분이 기분 나빠할까 봐. 그런데 마침 18일 날 제 둘째 애가 다리 수술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로부터 병원도 안 갔습니다. 제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기숙사에 있다가 방학 때 동생 수술한 거 보러 온다 그래도 제가 못 오겠습니다. 못 오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압니까? 혹시 저로 인해 가지고 남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요. 피해를 줄까 봐.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전부 다 크루즈 다 시켰습니다. 저는 강화문 집회도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그분을 만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도 만나서 뭐 특별한 이야기도 안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 스스로가 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 혼자서 코로나 걸리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뭐 차명진 의원 전 의원으로서 너무 보니까 뭐 잘 치고 놨다고 그렇게 표현하더구만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남들에 대해 피해는요. 지금 국민적인 보십시오. 국민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태풍에, 물폭탄에, 코로나에. 국민적 이 스트레스 지수는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만 그렇다 그러면 이 코로나 문재인 주범 또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음해 또 거기에 대한 공작설 또 놓을 수도 있겠죠.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물론 문재인 정권이 강화문 집회 자체를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몰고 가 있는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것들이죠. 지금 국민, 정치라는 게 뭡니까? 종교라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데모를 하죠? 왜 집회를 하고 왜 저항을 하죠? 그건 자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함이요. 국민들의 행복과 안락함을 다시 유지해가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국민들에게 어떤 불평을 주고 국민들에게 더욱더 혐오감을 준다 했을 때 그것은요. 저는 잘못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투쟁이 정당화된다 옳다 하더라도요. 국민적인 지지와 국민적인 공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투쟁은 실패입니다. 무릎 투쟁이라는 것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요. 그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대중에부터 그 이슈에 대해서 대중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의견을 느낄 때 비로소 저항이고 혁명이고 성공이 되는 밑바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전 목사의 이런 행위들은요,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의 우파 세력은 극우 세력이라는 그 프레임 빌미만 제공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7년도 문재인 정권은 보수 개멸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해찬이가 앞장섰습니다. 보수 개멸. 따지고 보면 보수 개멸은 대한민국 우파들의 패착에 의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보수 개멸이 되는 것입니다. 미통당은 지금 국민의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칭 국민의 적당은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문재인 좌파 이중대 정당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또 우파의 우매함들, 이런 시기에는 결국 대한민국, 이 정권, 이 대한민국을요, 좌파들의 어떤 조롱, 좌파들의 프레임을 또 스스로 늪에 빠지려 그러면요, 죽든지 아니면 아문을 잡아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마구마구 휘젓고 있습니다. 빠집니다. 다 같이 죽습니다. 결국은 개멸론이 보수우파 패착에 의해 저절로 완성되고 있다는 시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한계성, 그 이론, 또 사상, 이념의 부재들,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방향과 그 목표와 방향성, 이 자체에 대해서 그들이 과연 정말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에게 제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길을 가야 된다. 그 방향성과 목적과 전략과 전술 이론을 한 번이라도 와서 저한테 누군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못 만났는지 아직까지 그런 분들을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가는 주창하는 내용과 허평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강조하는 그런 방향은 저는 공감합니다. 다른 어떤 분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얘기 주장이 맞지만 행동은 갈짓자를 걷습니다. 그 사람이 이론과 주장이 맞지만 또 그 이념과 사상은 헷갈립니다. 파리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JBC 뉴스도 요즘요, 이 방송을 계속해서 좀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스스로. 제 스스로 와요.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제 스스로의 방송이 국민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이 오염물질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수많은 쓰레기들, 수많은 자들이 지금 유튜브를 매일 들고 있습니다. 뭐지 과연? 그래도 자칭 언론인이라고 자처했던 자라는 제가 지금 뭐지? 라는 자괴감도 들고, 이런 지금 아사리판이 다 있는가? 내가 지금 이런 아사리판에서 이들과 같이 취급당하는가? 어느 순간에 그 프레임에 빠져버리면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투쟁한다는 것이 이것이 장난입니까? 한 정권을 훑는다는 것은 슈퍼마켓을 다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까?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탈취하기 위해서 2016년 촛불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그들은 지난 3, 40년 동안 체제 전복을 꿈꿔온 자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어찌 보면 386의 가장 중심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80년대에 학생운동을 또 주도했던 놈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그들의 방향과 목적과 그들은 무엇을 가기 위한 행위적인 행위들을요, 서로가 압니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자, 이게 아닙니다. 이미 굳어진 사상과 의지의 그들은요,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됩니다. 그 카르텔은 바로 이데올로기의 어떤 집합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합체는 아직도 벌벌 끓고 있습니다. 정오, 오남, 복수심,
이것이 반미교수입니까? 우리가요, 도덕화된 인간 역사는요, 인간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깨끗하고 더럽고 추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반미 민족주의 세력의 형성한 이 운동권 세력들, 남한혁명 전략, 이것은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약속도 아니고 그 개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순교적 개념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활동을 합법하면서 대한민국 전복하는 투쟁을 자유롭게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 자유롭게 허용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현재 위장 보수 가짜 우파 쓰레기들입니다. 한국에서의 통일운동은 모두 저는 친북운동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전복운동의 일환입니다. 그 속에는 사회주의 연방제가 밑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문정권의 좌파주의 이 현실과 맞닥뜨릴 때마다 북한 김정은 집단 밑에서 완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공산주의가 버티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혁명은 여기에 바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혁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상을 다지고 또 자비판을 해오고 자기들 스스로 강철로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임무도 반드시 수행하겠다라는 불굴의 투지에 대한 집단적인 헌신들, 이 헌신 속에서 끊임없이 비판을 해오고 그 비판은 결국은 조직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좌파는 혁명을 이끌기 위해서 결국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야기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를 이제까지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 논의 속에 결국은 합을 이끌어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가짜는 내용과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속고 있습니다. 속기보다는요, 국민들 여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 호불호 경계는 결국은 순수와 불순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은 개인의 취미와 성향적인 호불호 경계는 정해져 있지만요, 인연과 사상의 호불호에서 경계를 지을 경우에는 결국은 논리의 패배자가 됩니다. 이념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억지, 그리고 자만, 그리고 선동주의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 구도의 논리입니다. 그 논리의 외형성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대중을 깨울 수 있고 또 거기에 이끄는 힘이 바로 거기서 놉니다. 그런데 혁명을 꿈꾼다는 우파들은요, 어떤 방향과 이념과 그 가치가 있습니까? 뜨거운 용광로에서 나오는 수천도 하임에서 번질 수 있는 그 정신력이 있습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 우파의 본질적 비극은요, 보수지향주의가 과연 무엇인지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우파끼리의 우격다짐들. JBC 뉴스가 얘기했던 것은 정강 목사에 대한 비방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비방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한쪽 귀는 닫고 한쪽 귀만 보고 또 한쪽 눈은 닫아버려, 한쪽 눈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한 단어에 매몰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격다짐을 나누고 있습니다. 묵매한 우파는요, 정의로운 척하는 좌파들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좌파는요, 그런 우파의 무능함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사회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 얽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우파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갈등을 너 편, 내 편, 방송도 너 편, 내 편,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립각으로서 분열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줄서기를 통해 가지고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어쩜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날 이 모습들, 이 모습 속에서 감히 정가원 목사가 누구한테 약속을 합니까? 누구와 약속을 합니까? 우파는 매 순간 이 말이 옳고 저 말이 틀렸다는 이분법이 갇혀 있습니다. 틀렸고 맞은 진실은요, 과학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사회학 이론은 과학적인 물리와 학적 반응이 결합되어 나오는 정확한 수적 계산이 아닙니다. 늘 새로운 판단과 또 결단을 요청하면요, 우리가 결국 그것을 예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틀렸고 너는 맞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댓글에 관련해가지고 선동적이고 자극적이고 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특정 이슈에 대한 흥행과 이벤트에 능수능란하고요, 파리에 아주 강합니다. 막장 이 블록버스터가 이처럼
이익에 흥행지는 없습니다. 쌍소리, 욕설, 악담, 저주, 외설적인 것들, 엽기, 억지, 궤변, 변명, 흑색, 난폭 아니면 말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와 하고 있습니다. 영주에 교주주에 빠져가지고요.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이냐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 자체가 이런 거룩한 성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문 외치면 문재인 외치면 마치 대단한 애국자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꼴값입니다. 자기 정당화가요. 자기 성찰을 가리게 자기 정당화가 합리화되기 순간부터는요. 도덕과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파는 자파보다 더 악랄하고 지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분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를 가르쳐진다는 것들. 우파의 논쟁들, 우파의 생각은 자유 대한민국을 미래해야 됩니다. 과거에 머무는 순간 저 좌파들의 사악함에 육체와 정신이 썩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좌파는요, 낡은 상상력으로 이 사회를 이념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보수의 상상력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파에게는 혁명적인 미래 이론도 없습니다. 좌파들에게는 혁명적 이론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유토피아, 민주주의를 건설하겠다. 설령 이것이 사기고 거짓말일지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돼지 국민들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가 내세우는 건 뭡니까? 그냥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지킴의 약속과 지킴에 위한 행동적 반경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요. 또 서로가 잘났다고 찌지고 뽑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은 매우 짧은 이 견해뿐입니다. 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혁명적 삶이 아닌 그저 어떤 혁명을 마치 유행가 가사, 레파토리처럼 읊고 있습니다. 진짜 혁명가가 볼 때는요, 웃기고 같지 않은 행위들입니다. 오로지 혁명을 위해서 모든 것이 결단적인 자기 열정과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자의 혁명가 삶입니다. 혁명가 함부로 시부리지 마세요. 혁명가요. 저는요, 혁명의 대회를 위해서 육친의 설까지 급식없이 밝히는 것들. 1917년도 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겠습니까? 러시아 혁명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혁명을 위해서, 프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 모든 목숨을 다 던졌던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보수파들은 무엇을 던졌습니까? 그냥 그저 문재인 정권에 약속을 해라. 약속을 하지 않으면 가문 집회고 뭐고 하네. 다 때리치우겠다. 그게 어떤 이제까지 보수파를 자칭했던 자기 입에서 놀 소리입니까? 실제요. 혁명가는요. 이런 무장과 파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혁명을 논하지 마라 라는 것이 러시아 혁명가 네차예프의 그 혁명가의 교리 기본에 놓는 원칙입니다. 좌파들은 이 책이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 책을 공부했던 자들입니다. 순교에 대해서 제대로 아십시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당성에 대한 타살당하거나 혹은 처벌, 옥고 등 여러 가지 순환을 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그 원인이 되는 외부의 탄압을 박해라고 칭합니다. 박해. 그래서 우리는 지난 조선시대의 신유박해, 가기의 박해, 병인 박해 등에 대해서 천주교 탄압사를 겪었던 겁니다. 기독교는 자살자를 족치 보지 않겠습니다.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하는 경우에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형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순교라는 용어는요, 기독교 종교 초창기 교회 선교자들이 이 탄압과 유혈에 대한 낭재했기 때문에 순교라는 용어를 씁니다. 기독교 초기 로마 제국에 체포된 그리스도의 어떤 로마 전에 보면요, 결국은 이 배교하지 않으면 맨손이나 당금 한 자루를 쥐어들고 맹술과 싸우게 하거나 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참수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질문을 던져줘. 하나 더 땡겼습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 죽음, 이 죽음을 순교라고 봅니까? 순교라고 봅니까? 자,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이 순교라고 적는 분 맞다 안 맞다? 뭐 주장 순교입니까? 한번 답 한번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순교한 겁니까?
뭐라고 봅니까? 답이 안 달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순교라는 분들, 순교입니까? 예수님이 순교했습니까? 순교가 아니면 뭡니까? 순교가 아니면 뭐예요? 자, 이 교회, 이 지금 방송에 정강 목사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순교가 아니면 뭡니까? 그분들이 지금 성경을 많이 공부했던 분들인데요. 순교가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었습니다. 순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설명해서 정의를 해드릴게요. 기독교에서는요, 예수의 죽음은 순교의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고난이라고 칭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것은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고난.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들이 죽이는 어떤 박해자도 교리 대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박해자에 대해서 최초의 순교자가요, 성 스테파노 부제도요, 결국은 죽으면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이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해가지고요, 칭했습니다. 사도 행전에 따라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라는 말 자체가요, 넌센스입니다. 조선에서 이 천주교 탄압은 지배체제를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 제사를 거부한다, 유교를 근간하는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천주교 역시 정치적 이용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면 정선왕후, 이 노론 세력들은 정적인 남인을 없애기 위해서 천주교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이 행위 자체, 이 자체의 약속적 의미와 순교적 의미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순교는 순교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를 했습니다. 소위 이 절대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저항을 했다고 이것은 순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일, 이 성경적 순교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예수를 포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도 충성을 맹세하느냐? 그럼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넌 살아남지 못한다 라고 할 때, 그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죽을 때, 그때 순교란 말을 씁니다. 목사가 병을 앓다가 죽어도 순교했다. 강도한테 맞아 죽어도 순교했다. 어떤 사고로 죽여도 순교했다. 정치적인 신앙 박해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을 대상을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요. 이웃과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위생 원칙 좀 지켜달라고 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소위 맷맞을 짓을 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다가, 예를 들어 그래서 감옥에 가서 돌아가셨다. 그게 순교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쓰고 있다. 거기에 저항하다가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을 문재인 정권이 체포령을 내렸습니까? 그럼 저항해야죠. 하나님께서 신성모독죄 지어가면서 정부가 발령한 어떤 코로나 규칙, 이 어기는 게 소위 기독교의 자유입니까? 그리고 국민적인 교회에 대한 확산운동들, 하지만 국민들은 그 교회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로 갈 때 이 사람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신자다라고 하면서 그 집도 잘 안 갑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요, 가슴을 치고 어떻게 순교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죽으면 다 순교입니까? 기독교 다 죽으면 순교입니까? 그래서 순교입니까? 순교라는 단어를 함부로 들이피지 마세요. 예수님도 고난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윤봉길, 또 2017년도 5월 3월 달에 작관 5명 또 열사입니다. 열사의 정신입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 대항해가지고 학교 캠퍼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투신했던 자들도 열사입니다. 열사로 부릅니다. 열사와 순교와 자살가, 타살가, 고난가, 이것을요 구분합시다. 남용하지 맙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기독교 신자도 아닙니다. 또 불교 신자도 아닙니다. 다만 이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 사상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 정신을 강조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정광훈 목사에 대한 문제, 그분이 이 신앙인들 중에서 최초로 그게 깨고 나서 나와가지고 아스팔트 투쟁을 이끌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도 하고 투쟁을 했던 이것은 높이 사고 있습니다. 높이 삽니다. 또 존경합니다. 하지만 정광훈 목사는 단순한 목사가 아닌 이 사회에서 정광훈 목사의 은행 한마디 한마디를 다 주목을 하면서 이 비난 세력들이 다 정광훈 목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라고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의 개인의 문제라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우파의 운동에 대한 먹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해야 되고 전략적이어야 되고, 어떤 놈 막말로 문재인 정권과 한판 안 붙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꾹 참는 이유는 그들에게 약점을 잡히고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그 우려에서 오늘 JBC 뉴스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화당 오후 3시부터 대한의사협회 용산구에 있습니다. 용산구 쪽에 있는 거기서 오늘 우리 공화당이 의사협회 파업에 적극 지지한다라는 지지 성명서를 오후 3시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국민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또 간호사들에 대한 글을 문재인 씨가 적음으로써요, 국민적 분노가 또 편가르기 쪼개기의 전형이다, 갈라치기의 전형이다라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굉장히 잘해요. 맞아요. 간호사들 잘하고 있죠. 그들 지금 현재 고민정이라든지 정청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대해서 격려했던 것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세력들 자체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 이상하게 많죠. 이 문재인 정권이 노리는 거 아닙니까? 갈라치기들, 갈등과 대립, 계급 갈등, 유상계급과 무상계급, 강남과 비강남과 서울과 지방과, 또 이런 여러 가지 편가르기, 고등학생들도 자사고와 외고와 일반고와 편가르기, 대학도 지방대와 서울의 인서울대학교 지방 편가르기 했을 때 결국은 그 편가르기에 대해서 편은 예를 들어 S대 나와가지고 똑똑한 사람도 투표장에 가면 한 표입니다. 저 좌파 쓰레기들과 함께 묶여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분들도 한 표입니다. 그 한 표, 이 똑똑한 세력들의 한 표보다는 이 무능한 자들의 100표가 더 많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오직 글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애들한테 뭐가 심어주면 됩니까? 돈만 심어주면 됩니다. 돈만 심어준다 그러면 그들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문재인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태풍이 와가지고 이 엄지학 위원장이 그 울산에서 천국 자동차 정비 공장, 1급 정비 공장을 하더구만요.
그 정비공장 어제 굉장히 많은 큰 피해를 받는가 봐요. 훌쩍 다 날아가 버리고 망연자실의 모습인데요. 엄지아기 원장님 뭐 그 건물 요새 뭐 엄지아기 원장님 뭐 코로나 강화문 그래 해가지고 손님들이 안 온답니다. 그 차를 고치러 1급 자동차 정비 공장인데도 차를 고치러 안 온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먹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엄지아기 원장님 건물 날아가면요 그 건물에 멋지게 지어가지고 울산 애국방송국 하나 그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댓글도 달리더구만요. 울산 애국방송국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막 저도 막 이거 뭐 사무실 운영하려고 하면 이거 뭐 지나가면 월세 내야 되고 이거 내야 되고 좀 넉넉한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막 이래 토크쇼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을 건데 하는 김에 뭐 엄지아기 원장 거기 막 그냥 막 자동차 막 정비공장 그만두고 막 방송사 하나 만드세요. 옆에 뭐 자동차 만들면서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엄지아기 원장님 거기서 오늘 뭐 단디 잘 복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방송 제가 오늘 뭐 쓴소리를 하지만요 좀 듣고 삽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불경기에 태풍까지 이제 막 대한민국 재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나라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쭉쭉 단디 한번 아직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가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뭐 건강이 별로 안 좋다라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진실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건강이 좋아질 일이 있겠습니까? 건강이 좋아질 일이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도 약속하지 않는 정권입니다. 약속 좋습니다. 그런 뭐 기대 약속에 대한 기대도 갖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